믿을게. 대합치는 특강 마지막. 박람 입장에서 마지막. 그래도 함수 여러 가지 함수까지 치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다행히 역전을 하진 않았구나. 아직 N반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헷갈렸네. 일단 우리가 지난 특강까지 했을 때 함수까지 했죠. 함수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원래 그냥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x를 대입해서 y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랑 똑같았던 것은 하나의 x에 하나가 y가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건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집합의 개념으로 보기로 했고 예진이 안녕? 그래 잘했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x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를 정역이라고 하고 y 후보들을 본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때 단순히 그냥 2 대입, 3 대입 이렇게 했던 거랑은 다르게 우리가 이 함수값을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그래서 2xy 이렇게 쪼개지는 거 있었죠. 그 문제가 교과서에 막 크게 실려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약간 좀 학생들의 수학적 추론력을 좀 유도하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약간 내신형보다는 모의고사형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같은 함수는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y가 나와야 돼요. 그랬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함수들 중에서도 종류가 정해져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들을 오늘 볼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우리 그냥 이걸로 봐 일단. 내려봐.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함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번에 있는 거 함수예요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이거 1대1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잖아. 또 뭔가가 대응이니까 뭐 대응시키는 건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1대1 대응도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웬만은 그냥 복수 느낌으로 보면 되고 다르게 해야겠다. 자, 1대1 함수. 왜냐면 역함수 합성하는 거 다 할 거예요. 제가 말 많이 할 거라서.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조금 비슷한데 살짝 하나가 달라요. 자, 일단 우리가 함수부터 복수를 하게 되면 1번. 쟤는 저게 1번이지만 저는 1번에다가 함수를 넣어줄게요. 자, 우리가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대응할 때 x가 다 하나씩만 출발을 하면 됐어요. 그래서 y가 더 개수가 많아서 남는 y가 있어도 상관은 없고 얘가 어쨌든 출발을 해서 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 이쪽으로 가고 이거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y에 대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의 x가. 그래서 이런 모양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만 딱 x만 봤을 때 한 군데로 잘 출발을 했으면 우리가 그거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배우는 건 이제 오늘 배우는 1대1 함수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대1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는 않거든요. 1대1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팀원 없이 정말 만약에 1대1로 막 싸운다 라고 하면 정말 팀 없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대1 함수는 뭐냐면 얘랑 얘를 짝을 지어주는데 둘이서 팀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데 똑같이 가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1, 2만 넣고요. 여기 a, b, c는 넣을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이 먼저 출발해서 나 먼저 갈게 하고 갔어. 근데 1이 A로 만약에 갔어. 그럼 1이 갔을 때 2가 나 A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A가 1이랑 짝이네. 이미 1대1이 됐네. 그럼 나는 A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럼 1대2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2는 A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뭐만 보면 되냐면 하나의 x가 한 번만 출발해요. 그것만 구분해주면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의 x가 다른 x가 다른 y로 가야 돼요. 하나의 x가
말 이상한 것 같아. 다른 x가 출발하게 되면 걔네들은 전부 다 다른 y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미 2를 넣어서 4가 나왔다면 3을 넣었을 때는 4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뭔지를 볼 건데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정말 1대1 함수도 괜찮거든요. 1대1 함수랑 똑같은 건데 이거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애가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x랑 y를 보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1, 2, 3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a, b, c를 넣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상태에서 1대1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이 a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요. 2가 c로 갔어요. 그럼 여기에 새로 추가된 3의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b밖에 없어요. 1대1을 유지를 하려면. 그래서 이 3은 b로 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x의 개수가 다른 것도 맞는데 x의 개수가 다른 것도 맞지만 정확한 거는 여기 1대1 함수에서는요 화살표를 받지 못한 y가 존재를 하는데 1대1 대응에서는 화살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공역은 A, B, C지만 치역은 A, C잖아요.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남는 y가 있어도 괜찮은데 1대1 대응은 남는 y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일단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남는 y가 없을 때 y가 남으면 안 돼요. 남는 y가 있으면 그거는 1대1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얘한테 1대1 함수라고 못 부르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정사각형한테 넌 직사각형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물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있는데 저건 그림이 좀 단순해서 이런 걸로 문제를 많이 내요. 특히 함수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있죠? 요거 세 개 갖다가 섞어 놓은 다음에 다음 중 1대1 함수인 것은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다 하게 만드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 함수들 중에서 함수의 개수를 A, 1대1 함수의 개수를 B, 1대1 대응의 개수를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빼기 C는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게 되면은 다 세면 되겠죠. 함수는 5배인데 1대1 함수는 4개네. 근데 1대1 대응은 2개잖아. 그러면 5 더하기 4 빼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3개하고 좀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이 적은 애들은 얘네들이 좀 짝꿍으로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이거 2개를 활용해서 자주 내는데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항등함수를 볼게요. 이제 공간이 모자라서 저기다가 써야 되겠네, 이따가. 항등함수는 뭐냐면 좀 간단해요. 항등함수는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웠던 그 항등인데 항등함수는 x랑 y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가 있을 때 1, 2, 3이 있다면 얘가 y로 가요. 1, 2, 3. 근데 우리가 항등함수는 내가 만약에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 즉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y는 x 직선인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이 한 개 모자란 걸? 상수함수. 그 다음에 5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상수함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가 y는 4 이런 애들 있죠? 어떤 얘는 y는 4는 x가 어떤 거를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4가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수함수는 어떤 모양의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x에서 y로 가요. y가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어. a, b, c 1, 2, 3 이렇게 있는데 y가 분명히 후보를 a, b, c 3개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함수는 x에서 1이 먼저 야 나 먼저 간다 하고서 가서 나 A로 가야지 하고 가버리면 2랑 3은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이건 상수함수니까 하나의 y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2랑 3도 같이 똑같은 y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y 값이 모든 화살표를 받은 상태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아무리 많아져도 무조건 다 A로 가요. 그림이 좀 징그러워지겠죠? 조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수함수라고 하고 얘는 무조건 고정값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배웠던 함수에다가 네 가지가 추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 구분하는 것 중에 세로선 그리는 거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찾을 때에는요 가로선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오늘 같이 볼 겁니다. 이제 봤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근데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는 이따가 유형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로 보면 너무 복잡해서. 자, 그래서 빈칸을 좀 같이 치울게요. 자, 함수 f에서 x가 y로 갈 때 x 저기서 이게 그런 수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써야겠다. 이거 함수는 딱히 수학적 용어가 없는데 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용어가 진짜 너무 중요해서 이거 나중에 확률 같은 데서 계속 나오는데 애들이 저거 이거 무슨 말이냐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x 값이 다를 때 다른 y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x1이랑 x2가 있었을 거다라고 임의로 나요. 그러면은 x1이랑 x2가 다른 값일 때, 즉 다른 x가 다른 y로 가야 되니까 y1과 y2가 다르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빈칸에 들어가는 게 얘가 들어가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 x 안에 들어있는 게 x1이랑 x2, x3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게 y1, y2, y3 이렇게 들어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x1이랑 x2가 똑같이 출발했는데 1대1 함수라면 다른 데로 갔을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이 힘드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를 대변하는 말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에 얘가 들어가고 이번에 치압과 고요의 같은 1대1 함수는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치압과 고요이 같다라는 말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3번 여기서 x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는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번에 하나의 원소, 즉 똑같은 y값이 계속 나오는 함수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상수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풀다 보면 그래서 약간 고정수학 3 공부했을 때를 떠올리다가 고등수학 하를 풀게 되시면 그래도 상 때보다는 좀 낫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제의 증명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는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상보다 낫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5번에 1대1 함수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함수값 서로 다르죠. 얘가 왜냐면 1대1 함수는 전부 다 다른 y로 가니까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6번 지우고 싶지 않은데 이거 올릴게요.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함수 아니다. 그쵸? 1대1 대응할 때는 넌 1대1 함수야 라고 할 수 있는데 1대1 함수한테는 넌 1대1 대응이야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이 7번 엄청 중요해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x값이 다 다르면 자기 자신으로 나오니까 y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8번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를 받는 게 무조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다 모인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고를 수 있으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릴까봐. 자, 여기서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1대1 함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분을 한번 쭉 해봅시다. 어쩔 수 없이 지뢰. 안녕. 어쩔 수 없이 지뢰.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먼저 구분할게요. 함수는 하얀색으로. 자, 함수를 먼저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x가 다 한 군데로 출발을 했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4개는 전부 다 함수예요. 거기다 구분할 필요 없을 듯.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구분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화살표를 받은 게 전부 다 다른지만 보면 되는데 이거 다 다르니까 이거 1대1 함수예요. 주황색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도착지를 보니까 다 달라서 이것도 1대1 함수. 이거 도착지가 다 다르니까 1대1 함수. 얘는 다 같은 데로 가서 아니죠. 이거는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황색 1대1 대응을 제가 보라색으로 할게요. 1대1 대응을 보라색으로 하면 얘가 남는 y가 없어야 돼요. 근데 1대1 함수를 기본 베이스로 남는 게 없어야 되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고요. 1대1 함수 중에 남는 게 없는 것들은 다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연두색으로 할게요. 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는 디귿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두색은 여기만, 나머지는 다 X. 그 다음에 제가 상수함수를 노란색으로 할게요. 상수함수는 하나의 숫자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만 상수함수고 나머지는 다 상수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의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얘만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도짝지가 다 다른 함수면 무조건 다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대1 내용도 마찬가지. 넣을 수 있는 게 니은이랑 디귿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는 니은이랑 디귿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고, 항등함수는 그러면 디귿만 넣어주면 되고요. 상수함수는 리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만큼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좀 보고 있을래? 후딱 치울게. 자,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막 어디만 보고 이런 거 없이 모든 실수 다 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1대1 함수부터 쭉 찾을 건데요. 1대1 함수 먼저 찾아볼게요. 1대1 함수 똑같이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1함수. 자, 1대1 함수를 먼저 찾는 방법은 뭐냐면 1대1 함수는요. 세로선을 원래 그어서 함수를 찾았죠. 우리가 함수를 찾을 때는 여기다가 세로선 그어보면서 한 개, 교점이 한 개네? 그럼 이건 함수야. 이렇게 찾았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반대로 가로선을 그려요. 왜냐면 1대1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나와야 되는데 y 값이 똑같은 대로 간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닌 거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뭐 마이너스 4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y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x값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건 x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로 도착한 게 두 개가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가로로 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 나면. 그래서 우리가 가로선을 그어서 한 개만 잘 출발을 했는지를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한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씩 나오는 거는 x가 한 개씩 출발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요. 얘는 그럼 아니네. 그죠? 이거는 상수함수인데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x 할까 말까 고민했어. 이것도 가로 선을 그리면 여기서는 없는데 없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없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너무 많은 x가 있어요. 리을은 일단 아니었죠. 두 개였으니까 아니었고, 미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안 돼요. 얘는 괜찮죠? 한 개, 두 개, 한 개, 다 한 개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로 골라줘야 하는 건 기역과 비읍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을 구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1대1 대응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1대1 대응은요 남는 y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인 애들을 보고 남는 y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남는 y가 있다는 거는 x값이 y값이 다 나올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y를 보면은 y가 안 만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개가 안 나. 한 개를 만나거나 안 만나는데 그럼 이건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는 y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기억이랑 비읍을 보면 내가 어디다가 보고도 무조건 한 개예요. 점이 한 개도 안 나오는 순간이 없어. 무조건 다 한 개가 나와. 그럼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다 대응을 하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얘는 반대겠죠. 1대1 함수가 아니면 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애들은 다 x.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한테 안 보이지만 쭉 뻗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다가 선을 그어도 무조건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다 한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맞는 건 기역과 비읍 두 개가 돼요. 또. 징그러워. 나 좀 지워야겠다. 징그러워. 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로서 모든 실수에서 항등함수인 것은 오로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걸? 모든 실수에서 아니야 이거? 없는데? 왜냐면 항상함수가 모든 실수는 얘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니까. 근데 모든 실수가 아니면 있어요. 모든 실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정의역을 마1, 0, 1이라고 정해주게 되면 이건 괜찮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의역에 따라서는 다른 함수들도 간혹 가다가 이거나 아니면 뭐 요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의역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모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얘 말고는 안 돼요. 그림이 잘못 나왔을 거야. 가능성이 있을까? 예. 근데 이 그림이 맞다면 없습니다. 이거 할 때 이 그림이 맞다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함수는 있어요. 니은. 이거 하나의 y가 쭉 나오는 거라서 요거 니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까 문제에서 본다 그랬죠? 벌써 토요일이야 얘들아. 일요일에 학원을 간다면 대현이처럼 일요일에 학원 있으면 우리 예진이처럼 일요일에 학원 있잖아. 그럼 내일까지만 고생하면 그래도 5일 안 나오니까? 아니구나. 미안해 부이만 우리 금요일 정상수. 우리 우리 금요일 정상수 4일 줄 수 있으니까. 아니구나 학교 가는 거 미안하다. 나도 4일만 쉬다 올게. 4일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말아야겠다. 자, 우리가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그림을 그릴 때 진짜 x에서 x로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x에 들어있는 게 1, 2, 3이니까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림이. 자, 들어있었어. 근데 x에서 x로 가는데 함수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 그냥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너무 많은 게 얘가 1이 여기로 갈 때, 2가 여기로 갈 때, 3이 여기로 갈 때 다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함수의 경우 다 다르게 가는 거를 구한 게 아니에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해야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의 개념에다가 도입시켜서 봅니다. 자, 일단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세워보면 1이 1, 2, 3 중에 한 군데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에 대한 선택지는 3개죠. 1은 처음에 3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거예요. 함수의 개수. 근데 우리가 함수는 똑같은 y가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얘가 다 한 군데로 가기만 하면 돼서 같은 y가 나와도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이 선택했던 거를 얘가 또 골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2의 선택지도 3개가 돼요. 그럼 3의 선택지도 3개가 돼요. 근데 얘네가 다 동시에 출발을 해서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는 거니까 동시에 출발하려면 곱하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27개의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27개. 자, 그럼 1대1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1대1 함수는 얘네가 출발하는데 다 다른 데로 가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은 셋 중에 하나였어. 근데 1이 만약에 1을 고른 순간 난 내가 좋아하고 1로 가는 순간 2는 나 1한테 가려고 했는데 1이 이미 짝이 있네? 그럼 나는 1로는 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2랑 3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돼요. 그럼 2의 선택지가 두 군데가 되니까 2. 그럼 2가 난 내가 싫어 하고서 3으로 갔어. 그럼 3의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게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1대1 함수는 6개. 그럼 1대1 대응은 자동으로 6개. 항등함수를 만들 때에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여서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얘 말고 없잖아. 이거 말고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한 개. 상수함수를 만드는 건 좀 쉽습니다. 상수함수는 무조건 같은 y로 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 그러면 전부 다 2로 가는 경우, 전부 다 3으로 가는 경우 해서 총 3개가 되죠. 즉 y가 가지고 있는 거, 공역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요. 합성함수로 가세요.
문제를 막 크게 풀어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합성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합성이라는 단어가 합치는 거죠. 어떤 두 개를 합쳐요. 그 합성함수는 당연히 함수 두 개를 합쳤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 두 개를 어떻게 합칠 수가 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가 계속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에서 조금 막힐 때가 간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고2들이 이번에 재특강 들으면서 문제 해결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특강을 안 열었거든. 중등부 하나를 깔고 고등부 하나를 깔았는데 당시에 고1 특강을 제가 깔지 않았거든요. 부원장님이랑 오학생이 깔아서 제가 안 깔았는데 당시에 특강을 제가 안 하니까 애들 특강을 안 했어요. 그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특강을 들으면서 그 말로만 듣던 미분을 그렇게 겁먹어 있다가 미분 지금 겁나 잘해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특강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나한테 되게 막 자기 미분 개 잘한다고 얘기하고 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걔네들이 막히는 게 이거예요. 이 합성함수에서 많이 막혀요. 자, 합성함수는 함수를 합성시켜 놓은 거니까 두 개의 함수를 엮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었어. x가 만약에 1, 2, 3, 4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y로 갑니다. 이걸 함수 f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y로 갈 때 얘가 fx가 뭐였냐면 fx는 2x였어. 그럼 내가 x에 들어가는 게 다 2배가 돼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 2배가 돼서 들어가서 얘가 2배가 되면 2, 4, 6, 8로 갈 테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얘가 2로 가고, 얘가 4로 가고, 얘가 6으로 가고, 얘가 8로 갔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얘가 z로 가요. z로 가는데 이번에는 g 함수를 따라가는데 gx는 뭐냐면 y는 이미 있잖아. 2분의 1x였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2를 넣으면 다시 1로 돌아가고 2로 돌아가고 3로 돌아가고 4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준 3단원법처럼 두 개를 이렇게 엮어주는 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여기 가운데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선생님 그럼 얘가 똑같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얘가 2, 4, 6, 8인데 얘가 2, 4, 6, 8을 가져갈 수가 없으면은 그거 만들어지지 않네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그림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에 2, 4, 6, 8만이 아니라 더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얘가 꼭 만나야 되는 애를 내가 그냥 표시해 놓은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y값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럼 그 y값들을 또 다른 함수에 넣게 되면 그 y값들에 대한 z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fx를 먼저 하고 나중에 gx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넣을 게 2, 4, 6, 8이 아니라 이렇게 쓰자. 여기에 나오는 거는 x에 1을 넣었는데 f함수에 넣었으니까 f1 값이 나왔을 거야. 그럼 여기는 f함수에 2를 넣었으니까 f2 값이 나왔겠죠. 여기는 f3이 나왔을 거고 여기는 f4가 나왔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함수가 나왔을 때 얘가 g함수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얘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f1을 g에다가 넣은 거니까 gx 안에다가 f1을 넣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F가 가야 하는 곳은 g함수 안에 f1을 넣은 값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내가 어떤 x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하는데 f에 넣고 넣은 값을 또 g에다가 한 번 더 넣게 되면 그걸 합성함수에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법은 이거. 즉 우리가 gx라는 함수 안에 x 자리에 fx가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함수는 당연히 두 개의 함수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는데 f에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를 g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가끔 처음 하면은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였어. 이거 넣는다? fx에다가. 근데 fx에서 그러면 4가 나오면 4를 넣어야 되는데 2를 또 넣어. g에다가. 그런 실수를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해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합성함수가 고등수와 하범주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 어렵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역함수가 어려워요. 역함수까지 할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g함수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만 표현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g랑 f가 합성했다라는 기호를 이 빈 동그라미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f가 먼저 x랑 만날 수 있게끔 f를 먼저 넣고 g에다가 넣는 경우 우리는 그거를
G합성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빈 동그라미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G가 앞에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G를 먼저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X가 더 가까운 F랑 만난 다음에 G랑 만난다는 뜻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F, G 순서대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합성함수의 성질 보면은 1번에 합성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다르다. 그렇겠죠. 왜냐면 EX랑 쟤는 EX랑 2분의 1x 됐지만 만약에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으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를 더한 다음에 4를 곱하는 거랑 4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건 다른 것처럼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되어버린다 라는 말이고, 이번에 대신에 결합법칙을 성립해요. 합성 순서를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합성 함수를 3개를 줘. 이거 이따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따 저랑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합성한 거랑 이걸 합성했을 때, 이렇게 뒤에 두 개를 합성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합성했을 때는 같은 값이 나온다.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 i는 뭐냐면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이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라서 그 f랑 이걸 합성해봤자 어차피 여기서 나온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얘를 만나봤자. 그래서 우리가 i가 뒤에서 합성이 되든 앞에서 합성이 되든 무조건 f 함수에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등함수니까 뭐 자기 자신 나올 거라서 딱히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그다음 합성함수의 추정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합성함수가 여기서 이 숫자가 들어간 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n자리 있지, 여기 이거 여기에 n자리 있죠. 여기에 만약에 10이 들어가면은 걔는 fx를 10제곱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fx를 10번 합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10번 합성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10 정도는 좀 할만한데요?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지만 100이 와봐. 그럼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추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직접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약간 여기 해보는 거예요. F 합성 F를 먼저 해보고 그 나온 거를 한 번 더 F랑 합성해보고 한 번 더 F랑 합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은 약간 규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도 3의 n제곱에 1의짜리 숫자 있지. 1의짜리 숫자. 예전에 했던 것, 어제 했던 것처럼 3의 10제곱에 1의짜리 숫자를 찾는 방법은 3을 한 개 곱하면 3, 두 개 곱하면 9, 9, 3, 27, 7, 3, 21 3, 9, 7, 1, 3, 9, 7이 반복되는 걸 찾은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합성을 할 때 아마 보통은 일반적으로 3개 정도 합성해보시면 규칙이 보여요. 가끔씩 3개라도 안 보이면은 6개를 하는 케이스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합성이 되는지 이거는 또 이따가 볼 겁니다.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가 각 원소의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키게 되면 이 y를 매개체로 x가 z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랑 g가 합성이 돼서 이 y를 무시하고 바로 z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g 합성 f 영역값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거에서 찾아야 돼요. 이 위에 거에서 찾는 건데 그럼 0이 앞에 거부터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이 0을 넣을 때 가까이 있는 f에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럼 f는 여기니까 얘네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0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여기 3으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쓰냐면 g 안에 f0을 넣는다라고 써요. 근데 f0이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g3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g 함수에서 3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니까 마3.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는 거예요. 그럼 G합성 F1의 값은 당연히 1을 F에 먼저 넣어요. 그럼 1을 F에다가 넣게 되면 여기다가 넣겠죠. 그래서 나온 2를 G에다가 넣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F를 지나서 G를 지나가지고 마이너스 2로 도착하는 거를 찾으려면 도착지 마이너스 2를 찾아요. 마이너스 2를 찾아서 거꾸로 가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말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단어 쓰는 건데 좀 연습할 수 있게끔 했네요. 자, 그럼 G합성 F의 치역은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Z에 들어있는 건데 그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니까 치역은 마3, 마2, 마1, 0 이렇게 4개가 되겠죠. 마3, 마2, 마1, 0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5, 6, 7번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를 직접 하라고 이렇게 두 개를 줘요. 근데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데 함수 만드는 것 때문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자, 얘를 지우고 진합성 F4가 32가 나오네요. 그럼 그 말은 이 4를 F에다가 넣어서 나온 값을 G에다가 넣었더니 32가 나오는데 근데 직접 F에다가 넣어보죠. 4를 넣어보니까 16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G함수에다가 16을 집어넣으라는 뜻인데 넣으니까 32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맞아요. 근데 6번은 숫자가 아니라 X가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그냥 G함수 안에 fx가 들어있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fx가 지금 뭐냐면 x제곱이야. 그럼 얘가 원하는 건 G 안에 x제곱을 넣길 바라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G함수에 있는 이 x자리에 x제곱을 넣기를 바라는 거니까 넣게 되면 2는 그대로 있고 x가 x제곱이 되겠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 합성을 잘한 거예요. 이렇게 2차식 나오면 그래서 애들 막 성나봐요. 2차 제곱 완전 제곱 이렇게 해야 돼서. 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는 f 안에 gx가 들어있는 건데 gx는 ex예요. 그럼 얘는 f 함수 안에다가 ex를 넣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fx에서 이 x 자리에 ex를 넣길 바라는 거니까 얘가 원하는 건 ex를 제곱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x제곱인데 얘를 넣으니까. 그럼 제곱하면 얘는 4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합성을 직접 해줄 겁니다. 얘는 좀 이따가. 그래서 그럼 이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방금 제가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10번부터 15번까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쭉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아니고 이제 그 3에 관했던 거라서 볼게요. 10번부터 답을 불러볼게요. 합성함수 10번부터 10번에 8, 11번에 8, 12번에 6, 13번에 A, 14번에 D, 15번에 A. 16번은 다른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함수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대입만 잘 해주면 되는 거라서 얘는 패스, 나중에. 자,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 얘가 직접 합성함수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짜증나. 이거를 처음이니까 연습 삼아서 하는 건데 나중 가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거 합성을 해놓은 함수를 갖다가 이제 뭘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 참, 자, 합성을 하는데 그나마 얘는 조금 간단한 애들이라 괜찮거든요. 근데 막 여기에 x-1이 아니라 x-1의 제곱이라던가 뭐 얘가 2x가 아니라 2 플러스 x 제곱이라던가 2차가 들어오면 매우 귀찮아져요. 자, 일단 얘가 지금 원하는 게 g합성 fx죠.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원래 g함수 안에다가 fx를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fx가 지금 x-1이니까 이거를 gx에 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x제곱이었던 거를 fx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니까 x-1의 제곱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합성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밑에 건데 여러분이 해볼 거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거 두 개 먼저 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h 합성 g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h 안에 gx를 넣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h 함수인 ex 안에다가 x 자리에 gx를 넣겠다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 gx를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 그럼 여기다가 gx를 넣겠다는 건 x제곱을 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2x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가 합성함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h 합성 g x 자리에다가 fx를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fx를 집어넣는데 h 합성 g 내가 방금 구했죠. 2x제곱. 그래서 이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곱해달라. 근데 우리가 fx 함수는 x-1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x-1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준 다음에 2 곱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두 개 직접 합성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나중에 합성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그 동그라미가 있는 상태로 보는 것보다 이게 다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꿔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합성을 잘 하면 21번은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요. 23번은 얘랑 똑같아요. 제가 만든 거. 왜냐면 아까 전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랬거든요.
다르게 나왔다면 다시 해보면 돼요. 다시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직접 만들어보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한 다음에 뒤에 거를 합성을 해도 앞에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하고 앞에 거랑 해도 어쨌든 답은 똑같이 얘가 나오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G랑 F를 뒤집은 거는 다르게 나와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왔는데 지금 이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 나왔죠. 달라요. 두 개 위치를 바꾸는 건 안 된다. 즉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합성함수는 결합법칙만. 얘는 그래서 얘가 이거를 거창하게 볼 필요 없어요. 이 위에 있는 이 세 줄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렇게 선생님이 쉽다고 했는데 별로 안 쉽게 생겼는데 이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얘가 말하는 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얘를 해석하자면 그냥 이 F3 0 있지? 이거 그냥 Fx에다가 0을 넣어주는데 합성을 3번 한 다음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n번 하는데 x를 넣으면 뭐가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얘는 3번 하는데 1을 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거는 n번 합성하면 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겠죠? 패턴이 있을 건데 그 패턴 찾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건 h, 얘는 hnx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를 일단 같이 보려면 위에 거를 해야겠네. f로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x-1이에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런 다항함수로 나오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습 잘 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분수로 된 거, 루트로 된 거 볼 건데 그거 할 때 합성함수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실수 안 하려면 지금 합성함수 자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fx에다가 0을 3번 넣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어쓰면 f 합성, f 합성, f가 되는 거예요. f 3개를 합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0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는 뭐가 나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0을 f에 넣고 그때 나온 거를 f에 또 넣고 나온 걸 f에다가 또 넣으면 돼요. 자, 0을 fx에다 넣어보죠. 여기다가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또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또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3번 넣으라고 했으니까 원래 3번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3번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G3 1은 gx에다가 1을 넣는데 3번 넣는 거야. x에 1을 넣어. 3이 나왔어. 한 번 더 넣어. 9가 나왔어. 한 번 더 넣어. 27이 나왔어. 그렇게 얘는 27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숫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25번에는 fnx야. 그럼 얘는 x를 n번 넣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쓰는 게 좋아요. 자, f1n은 n을 그냥 넣은 거죠. fx에 n 넣으면 n-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f2x는 뭐임? 죄송해요. f2x는 얘가 합성을 2번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f 합성 f 한 다음에 x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f 안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건데 fx는 x-1이었어. 그럼 이 x-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fx를 집어넣으면 얘는 fx-1인데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으면 x-2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패턴 찾을 수 있지. x 한 번일 때는 x-1이었어요. 두 번이니까 x-2가 됐어요. 그럼 세 번일 때는 x-3, 네 번일 때는 x-4가 되겠죠. 그럼 내가 n번을 합성하게 되면 얘는 x-n이 될 거예요. n이 5면 5, 6이면 6, 7이면 7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달라라는 문제가 돼요. 얘가 좀 중요해요. 이거 함수. 그래서 이거 27이랑 29번을 해보세요. 28번도 해보셔보세요. 이거 합성하면서 추론하는 거는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얘가 좀 포인트가 되는 문제여서 27, 29를 바로 구해보시면 됩니다. 패턴 찾아보세요. 승현아, 성찬이 RPM 많이 풀었어?
명제 많이 풀려 있어? 아니야? 왜 안 풀려 있어, 성찬이? 아니. 풀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명제 전부 다? 풀 수 있는 거 다 돼 있어? 그 맨 마지막 그 약간 뭐라 하지? 단어 평가 같은 거 말고 유형은 다 풀어져 있어? 승주도? 명제 유형 다 풀려 있어? 풀 수 있는 거. 근데 그 애들이 나한테 카톡 많이 하긴 했어. 명제 증명 너무 어려워서 한 페이지를 못 만들었는데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긴 했어. 근데 그건 괜찮아요. 명제 증명 어려운 거 나도 알았어. 절대 부동식 인정. 모르는 유형 못 푸는 것도 찍어도 모르는 거가 있었는데 답지 보고 이해되는 거는 표시가 되어 있어? 표시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답지를 먼저 보고 그 분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명제 수준은 언제 할 거야? 답지 그리고 뭐 약간 수업 들어오면 시점에 내가 같이 빌려줄게.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럴 수 있지. 언제 어렵지? 불러줄게요. 27, 28, 29. 27번은 만들면 3의 n제곱 x가 돼요. 3이 계속 곱해지거든요. 그 2번이면 9가 되고 3번이면 27이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27번은 3의 n제곱 x, 28번은 256. 그래서 29번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29번에 패턴을 찾았으면 얘가 지금 x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한 번 합성하면 x제곱이고 두 번 하면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a에서 4제곱이고 그럼 x의 그 다음 16제곱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을 넣겠죠. x제곱을 넣었는데 그러면 h2x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x 4제곱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h3x는 얘를 또 제곱을 하는 거니까 x 8제곱이 돼요. 그럼 그 다음은 16, 그 다음 3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 지수에 오는 게 2의 제곱수들이거든요. 2의 세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근데 그 3제곱의 3이 여기 있는 3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HNX가 만들어질 때는 X에 2의 N제곱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수에 지수 또 들어가면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상관없어요. 특이 케이스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근데 이게 막 뭐 지수함수라거나 막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잠깐만 잘못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몇 개 좀 풀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유형이 있는데 함수값은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수값은 괜찮을 것 같아서 패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뒤집은 게 똑같아요. 그럼 뒤집은 거를 직접 만들어 보면 돼요. 원래 G합성 F를 먼저 하게 되면 GX에다가 FX를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 있는 X에다가 FX를 쏙 넣고 식을 정리해. 그럼 마찬가지로 F에다가 GX를 쏙 넣고 식을 정리해. 그럼 그 다음에 그게 똑같아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G합성 F는 이렇게 쓰고 G함수에다가 fx 넣은 거니까 G함수에 있는 x에다가 fx를 넣어요. 이렇게. 근데 fx가 2x 플러스 1이니까 3 안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고 마이너스 k. 그럼 이거 정리하면 6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돼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f합성 g를 만들게 되면 f합성 g는 gx를 f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2gx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gx에다가 이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다가 3x-k를 넣고 플러스 1을 하겠죠. 그럼 신유형에도 똑같이 ux가 나오고 g가 달라요. 근데 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것은 얘랑 얘가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방정식을 묶어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K는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간단하지? 그래서 결국은 약간 조금 노가다성이 조금 보이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거는 설명만 하고 넘길게요.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노가다 형식이 조금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ax 플러스 b를 f에다가 한 번 더 그 합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5가 나오게 만들어달라고 한 거니까 뭔가를 잘 조치를 취해보면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얘처럼 여기 나와있죠. fx,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다 합성하는 문제들이라서 이것도 약간 노가다 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특강이다 보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취지에 좀 안 맞는 문제들이어서 이거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치환이 나와. 49번. 여기 hx가 끼어있어. 그럼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보고 내 설명을 듣지 않고 내가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도하는 건 일단은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G함수 안에 hx가 들어있다 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fx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G 안에다가 hx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이 안에 hx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여기다가 hx를 집어넣으면 3hx-1이 fx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사실은 이거는 치환할 필요는 없고 치환하는 문제는 보통 어떠냐면 조금 더 어려운 중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럼 hx가 구해지려면 이거 다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게 되면 3hx가 3x제곱이 돼서 우리는 hx가 x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으로 나누니까. 근데 지금 얘가 2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2 넣으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합성함수 문제를 푸는데 뭔가 안 풀린다. 근데 안 풀리는데 내가 혹시 동그라미를 안 바꿨는지를 잘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h 안에다가 gx를 넣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조금 보이는데 안 바꾼 채로 보면 좀 안 보일 때가 있어. 특히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한번 바꿔오는 거를 먼저 하는 걸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 아까 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볼게요.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그래프 문제인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f 합성 f가 있는데 x를 넣었더니 b가 나왔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x를 2번 넣었더니 b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가 b가 나오는 x를 먼저 찾으려고. 자, 이거 해석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돼. 이게 fx가 아니야. fx는 이 진한 거예요. 이 진한 게 fx인 건데, 자, 그럼 얘는 f 안에다가 fx를 넣었더니 b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넣었길래 b가 나오는지를 구하려고 y가 b가 나오는 순간을 찾을 거예요. 근데 y가 b가 나오는 순간을 따라갔는데 여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y는 x인 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a라면 여기도 a일 거예요. a, a일 테니까. 그럼 여기가 b라면 여기도 b일 거예요. p, b일 테니까. 그럼 여기는 c를 따라가서 얘는 c였겠죠. 그럼 얘는 d였을 거고 얘는 e였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fx가 b가 나오는 순간에 쭉 따라갔더니 c라는 것은 얘가 c가 나왔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지? 그럼 우리가 얘가 결국은 fx가 c가 나오게 만드는 이 x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c를 따라가요. fx를. 근데 그게 d에 도착한다는 거는 난 여기에 d를 넣어서 c가 나오게 만들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번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는데 좀 재밌어요. 아닌가? A 말고.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 문제도 다 설명할 거거든요. 이건 둘 다 할 거예요. 둘 다 설명할 건데 이거 한번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서 그래프 문제만큼은. 그래서 이건 두 개 다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추정하는 거 있죠. 이거 추정하는 것도 해볼 건데 일단 숫자가 조금 작은 거 하나 54번 하나 여기 55번 좀 중요해서 이거 55번 하나 그래서 54, 55, 58, 59 이렇게 4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 55번은 좀 흔한 문제인데 좀 중요도가 있어서 미우라 시작해. 오른쪽 페이지 풀면 돼. 오른쪽 페이지.
함수 54번을 봤을 때 뭐가 백지였어? 그냥 fx 합성하지 않는 상태. 그럼 2면은 f가 2개가 만나야 되는 뜻이고 3이면 f가 3개가 만나요.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 문구에 내려날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거는 그냥 약간 뭐라 하지? 우리가 fx를 주면 다항식인 거 알잖아. 근데 아는 데는 걔가 다항식 fx 이렇게 주잖아. 그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야. 합성함수니까 f1x가 fx인가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배웠으니까 아는데 배우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f1x의 의미는 fx라는 뜻이라는 얘기야. 그냥 명시를 해 놓은 거지. 그냥 좀 이렇게 괜히 없으면 이거 문제 왜 맞았어요? 그럼 꼬투리 잡을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 그럼 얘는 결국은 4를 넣는데 fx가 뭐야? 4를 넣는데 얘가 4가 있으니까 fx에다가 4번 넣으라는 거야. fx에 4를 한 번 넣으면 얼마나 넣어? fx 이거잖아. 16. 그치? 한 번 넣었지? 그럼 그 다음에 넣을 때는 16으로 지금 순서가 그랬으니까 그 16을 한 번 또 넣어. 그럼 얼마 나와? 250. 여기서 16 넣었는데? 진짜로? 64. 64. 그럼 그 다음에 64를 한 번 더 넣으면? 64를 한 번 더 넣어. 왜냐면 우리 지금 4까지 가야 되니까 4번 넣어야 되잖아. 우리 지금 순중 한 번 넣었는데 16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16을 또 넣었을 때 64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는 64를 또 넣어. 그럼 세 번째가 넣어. 250. 250 넣고 250 또 넣으면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응. 근데 그 밑에 거는 좀 제가 필요해서. 근데 이거 54번이 내가 넣는 거니까 방금 제가 설명해준 것처럼 얘가 4를 넣어요. 근데 4번 넣는 게 4를 4번 넣는 게 아니라 4를 넣어서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1에다가 4를 넣게 되면 걔는 그냥 이거보다 너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저기다가 4를 넣으면 16이 나올 거예요. 그럼 F2에다가 4를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방금 구했던 16을 F에다가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6을 집어넣으면 6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 넣는 거는 F3의 4는 F2의 16과 같아서 그때 우리가 16 넣어서 1사가 나왔지. 그래서 얘는 결국은 F6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 256. 그럼 나온 256을 또 한 번 더 넣을 테니까 넣게 되면 1024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십제곱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어려운 게 맞는데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지금까지 고등학생 내가 많이 가르쳐봤지만 합성함수에서 다 잘하는데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해. 왜냐면 이거 문제마다 내가 막 좀 시도해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잖아. 요소가 좀 이거 처음 보는 문구도 있고 뭐지 이게 뭔 말이지? 아 근데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연연하면 안 되는 게 얘 이거 보자마자 약간 이런 비슷한 뉘앙스 있지? 이런 거 보자마자 아 이거 여러 번 하라는 거다. 근데 사실 그거를 이게 없어도 우리는 이걸로 간파할 수 있어. 아 F4에 4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이거 4 4번 넣는 거구만.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 55번이 조금 좋은 문제라서 그럼 얘도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여러 번 합성할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거 이상으로 보면 안 돼. 거기서 끝나야 되고 그럼 얘가 F 2018 2를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2를 넣는데 수 2018번 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했지만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F2를 구해볼게. F2를 구해보면 2가 지금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3이야. 그럼 F2의 3, 2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2018까지 될 거니까 F2의 2가 의미하는 거는 얘는 F를 두 번 합성을 해서 2를 넣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얘는 F 안에다가 F2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F2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을 넣어. 근데 FX에 3을 넣으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1이에요. 이렇게. 그 F3에 있는 마찬가지로 F 합성, F인데 한 번 했을 때 3, 두 번 했을 때 1이 나왔으니까 1을 한 번 더 넣으라는 뜻이겠지, 3이면. 얘는 결국은 F1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F4는 당연히 F 함수에다가 네 번째 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2를 한 번 더 넣으라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다시 3으로 돌아와.
그럼 3을 또 넣으면 다시 1로 돌아오고 그럼 또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3, 1, 2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3, 1, 2가 반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2018이 3으로 나눴을 때 몇이 났는지 죄송해요. 2018을 3으로 나눴을 때 몇이 났는지만 보면 되겠다. 3, 6, 18에 3, 7에 21에 3, 2, 6. 그래서 2가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의 패턴에서 두 번째 거가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1이 나와요. 이렇게. 얘가 터무니없이 2018을 주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찾기 쉬운 규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8이라는 큰 숫자를 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F합성 GX, G합성 FX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을 고 인 거니까 이거는 다 넣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G를 먼저 하고 F를 먼저 하느냐 F를 먼저 하고 G를 먼저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해보면 돼요. 1부터 한번 해볼게요. F합성 G1을 먼저 한번 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건 G에다가 먼저 1을 넣어야 돼요. 근데 1 넣으니까 2가 나와. 그럼 얘가 2가 나온다는 거는 얘는 F에다가는 2인치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2인치로 넣으니까 3이 나왔어. 마찬가지로 G합성 F를 해요. 똑같이 1을 넣어요. 그럼 우리가 F에서 먼저 1을 했는데 2가 나왔어. 2가 나왔다는 거는 G에다가 2를 나오는 건데 2를 넣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얘 똑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1은 오케이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도 우리가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근데 우리가 G에다가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그 3을 여기다가 넣으면 4가 나와. 그럼 2를 넣었을 때 얘는 4가 나오고 마찬가지 F에다가 2를 넣었어. 그럼 3이 나왔어. 근데 여기 3으로 가니까 얘는 2가 나와. 근데 3을 넣어서 2가 나왔으니까 2는 안 돼요. 이렇게 1은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볼게요. 자, 3을 넣었는데 GX에다가 먼저 3을 넣었어. 근데 2가 나왔네. 근데 그 2를 F에다가 넣으니까 또 3이 나온 거야. 얘는 3. 그 다음에 F에다가 먼저 3을 넣었어. 근데 F에 3을 넣으니까 4가 나오고 4를 넣으니까 1이 나왔네. 그럼 여기는 1이야. 그럼 다르니까 우리는 3도 고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를 한번 넣어봤는데 4를 넣어보니까 여기다가 4를 넣어요. 그럼 얘를 4를 넣어보니까 1이 나왔어. 근데 그 1을 넣으니까 2가 나왔니? 그럼 얘는 2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여기에다 4를 넣으니까 3이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 3 넣으니까 2가 나왔네? 그럼 얘가 2가 나오죠.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4는 골라주면 돼요. 그럼 모든 x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1이랑 4를 곱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합성 f가 3이 나오게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걸 형태를 조금 바꿔서 f 안에 f가 들어있는 형태로 바꿔요. f 안에 f. 자, 근데 얘가 3이 나왔대. 그럼 얘가 3이 나왔다는 건 일단은 얘가 대체 뭐길래 fx에 들어가서 3을 만들었는지를 봐요. 그럼 일단 우리가 y가 3이 나온 후보는 2, 4, 6이야. 그때는 y값이 3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f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fx 2, 4, 6이에요. 그치? fx를 만들어주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6으로 도착할 수가 없어. 왜냐면 fx 값은 y 값인데 y 값이 4까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심지어 6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fx는 2 아니면 4가 나왔을 거야. 자, 근데 2랑 4가 나오는 순간이 2가 나오는 순간은 1이랑 3이랑 7이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순간은 여기밖에 없어. 5. 근데 그럼 우리가 x에다가 결국 여기 주황색 점이랑 노란색 점을 여기다가 넣으면 무조건 3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때 x의 값의 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는 x는 1, 3, 5, 7을 고르게 되겠죠. 홀수여야 돼 결국은. 그래서 1, 3, 5, 7을 다 더해주라는 뜻이니까 답은 16이 될 거예요. 4번 이렇게. 값상함수가 처음이라서 좀 뭔가 어떤 면에서는 좀 신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헷갈리고 막 이럴 거예요. 역함수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어서. 자,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일단 개념 설명까지 할게요. 개념 설명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퇴근만 있을 때 역함수랑 함수 쪽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갈게요. 왜냐면 함수 파트가 어려운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때 다다음 주 월요일에 프린트를 할게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광남고가 수강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남고 입장에서는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다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특강 때 했던 프린트 받아도 되냐라고 하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심플 M 역함수. 역함수는 이제 우리가 역자가 들어가서 근데 우리 역자 너무 익숙해. 역자가 들어가면 보통 뭐가 되냐면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위치가 바뀔 만한 건 두 개밖에 없잖아. X랑 Y가 바뀌나봐. 그래서 X랑 Y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과든 문과든 역함수가 나오면 좀 발목을 잡혀요. 이과는 왜요? 이과는 좀 수학에 소질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아요? 하는데 미적분 나중에 고3 때 하게 되면 그 미적분에 나오는 역함수가 진짜 쉽지 않아요. 역함수의 미분법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애들 막 와! 왜? 이러고 가거든요. 자,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X랑 Y가 바뀌는 거라서 우리가 원래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갔어요. 근데 역함수는 우리가 Y에서 X로 하는데 그때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걸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는 거지만 3의 마이너스 1제곱 있죠? 이거 뭐 되냐면 이거 3분의 1제곱 3분의 1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역수가 돼. 약간 그런 느낌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도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는데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거는 인버스라고 읽어요. 네, 맞나? 스펠링이? 맞을걸? 이렇게 안 나와있니 혹시? 그 짜투리 상식 이런 걸로 안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어쨌든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F 인버스라고 읽어주게 되는데 역함수 F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역함수 F라고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영어를 읽고 싶다면 F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교과 과정에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는 fx가 y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f라는 함수에 x를 넣었더니 y가 나고 즉 얘는 x, y를 지나는 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f 인버스 x 즉 역함수에다가 넣게 되면요 여기가 x, y를 지나지. 그럼 얘는 거꾸로 생각하면 역함수는 x랑 y가 뒤집어질 테니까 원래 함수가 x, y를 지난다면 역함수는 y, x를 지날 거야. 바뀐 걸 지날 테니까. 그래서 y, x를 지나겠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에서는 x를 넣어야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y를 넣어야 x가 나오게 됩니다. x랑 y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즉 우리가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보이시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을 때 거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자, 근데 역함수는요 그 1대1 대응일 때가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다. 자, x가 1, 2, 3, 4를 가지고 있었어. 5까지 할게요. 칸이 크네요. 5까지 있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함수인데 만약에 y가 1대1인데 1대1 함수야. 그래서 얘가 a, b, c, d, e, f가 있었어. 그럼 우리가 역함수라면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어쨌든 대응이 되어 있긴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1대1 함수야. 한 개씩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다른 데로 갔어. 이건 1대1 함수야.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는 y가 있을 때 역함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역함수를 하는 거와 반대로 가요. 근데 그러면 a, b, d, e, f는 갈 데가 있는데 c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출발을 못하니까 함수가 아니게 되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함수이기만 할 때, 즉 1대1 대응이 아닐 때 남는 y가 역함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그 요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얘가 지나가는데 너무 크게 줬네. 개수가 똑같아. 근데 똑같으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얘가 A로 가고 얘가 B로 가고 얘가 C로 가고 얘가 D로 가는데 여기서 O가 똑같이 D로 가고 얘가 똑같이 C로 갔어. 그럼 우리가 이게 함수이긴 함수거든요. 근데 이게 역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EF가 갈 데가 없는 것도 있고 D가 역함수가 됐을 때 두 군데로 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함수가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거꾸로 뒤집을 걸 생각해서 1대1 대응의 상황에서만 역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즉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가 있다면 이건 역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나요? 있는데 x가 한정적이에요. x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역함수를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은요, 역함수 된 걸 다시 역함수를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잖아요. 그럼 항등함수가 돼요. 즉 이거를 당연하겠지. 근데 여기서 2를 b로 보냈어. 근데 그걸 다시 2로 보내는 거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 때 할 거라서 오늘은 보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드모르간 기억하시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된 거를 역함수를 하게 되면요, 자, 둘이 위치가 바뀐과 동시에 둘 다 역함수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소의 모양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거를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넘길게요 일단. 빈칸 채우는 건 넘기고 연산 연습에서 조금 할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 이제 우리가 함수를 그럼 이렇게 안 줘요.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안 줘요. 뭐라고 문제를 주냐면,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줘요. 근데 그럼 우리가 거기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하면 얘는 1대1 대응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게 쉽겠냐고. 뭐 여기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데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이 생각이 당연히 먼저 들죠. 그래서 제가 따생배가 처음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번 얘기하니까 선생님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를 역함수가 존재하나 보다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1대1 대응인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 해석하게 해서 제가 죄송해요. 근데 고등수 하나 좀 문제가 해석할 요소가 좀 많아서, 그럼 결국 여기서 고르는 거는 우리가 1대1 대응인 걸 고르는 거니까 우리는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니까 얘처럼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을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은 당연히 기억, 이거 아까 했으니까 기억, 그 다음에 리을이겠죠. 1대1 대응인 거. 그래서 기억이랑 리을만 골라주시면 돼요. 아까 다 그려봤어요. 가로선 그려보면 된다 그랬었죠. 자, 합성함수가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면 17번은 F 역함수가 역함수로 뒤집어지면 이거 많이 헷갈려하는데 저거는 합성이랑 달라서 F 역함수와 역함수를 한 번 더 넣게 되면 얘는 F3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F3으로 바뀌어요. 근데 F3은 지금 3 따라가면 8이니까 얘는 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F랑 역함수가 합성됐으니까 얘는 넣어보지 않아도 4가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거랑 역함수가 합성을 했으니까 해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건데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자,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제가 순서를 바꿔서 2가지를 할 건데요. 2가지 중에 어떤 걸로 하시는지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역함수를 떠올려보자. 역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x랑 y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20번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x랑 y를 뒤집어요. x랑 y를 뒤집으면 x는 y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우리가 누가 함수를 x는으로 써, y는으로 쓰지. 그래서 우리가 y는으로 쓴다는 건 뭐냐면 y가 혼자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 2를 이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는 역함수를 완성시키면 y는 x-2 라고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데요 하는데 뒤에서 나중에 2차원도 해보세요. 와 2차원도 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1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역함수를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애초에 x는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 x는으로 만들면 마지막에 위치로 가면 y는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x는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면에 2를 곱해가지고 x는 2y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되면 y는 2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x랑 y를 뒤집은 상태에서 y만 남겼고요. 얘는 x만 남긴 상태에서 x, y를 뒤집었어요. 뭐가 달라요? 라고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밑에 걸로 알려주실 겁니다. 왜냐면 밑에 걸로 교재에서 나와 있어요. 그 어느 교재를 가도 밑에 걸로 나와 있어요. x는으로 만든다.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번이 편해요. 바꿔놓고 하는 게 안 헷갈려요, 나중에. 막판에. 그래서 애초에 그 바꾼다라는 요소가 나중까지 남아있으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미리 x랑 y를 바꾸시고 y만 남기시는 게 되려 더 실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는 밑에 걸로 알려주니까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할래요. 왠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21번에서 했던 것처럼 x만 남긴 다음에 x, y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잘 보내시고 광남은 수고하셨어요. 권성은 수고하셨고 해당원은 저랑 4번만 더 하시면 돼요. 학원가 끝난 다음 주부터 4번만 더 할 겁니다. 좀 어려운 거 남아있으니까 푹 쉬고 오시면 됩니다.